즉 확장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심화 강의 제5강을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교재 71쪽 괄호 4 허용 오차가 되겠습니다. 허용 오차에 있어서 이미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했지만은 간단히 받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두께하고 거리가 들어가는 건 3%입니다. 그래서 무슨 두께, 무슨 거리, 그러면 이건 3%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 나머지는 2%고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무슨 두께, 그러면 3%입니다. 무슨 거리, 그래도 역시 3%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2%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선의 후퇴 거리니까 3%죠. 그 다음에 특별한 거 건폐율하고 용적률인데 건폐율은 0.5% 이내 거래일고 5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용적률입니다. 1% 이내 거래일고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어렵게 나오면 그것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별한 게 거기 건축물 높이니까 당연히 두께하고 거리가 아니니까 2%죠. 2% 알겠는데 괄호열고 1m를 초과할 수 없다. 그거 알면 좋겠고 평면 길이 역시 평면 길이니까 2%가 되겠죠. 왜냐하면 두께 거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괄호열고 전체 길이가 1m를 초과할 수 없고 구획된 각실의 경우는 10cm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까지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 허용 오차는 가끔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 3년이나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가장 큰 포인트는 두께, 거리는 몇 %다? 3%다. 나머지는 2%고 그 다음에 용적률, 건폐율 좀 조심하시고 괄호 내용을 좀 더 알면 더 정확하게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72쪽에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 대행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닌데 간단히 몇 가지만 봐드릴게요. 대행자 선정 보겠습니다. 원래는 허가권자가 직접 나가서 해야 되겠지만 대신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예를 들어서 뭐 건축사로 하여금 시켜서 대신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1. 허가권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누구한테 대신시킬 수 있다. 거기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가 그 대행자를 갖다가 건축사를 선정할 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야 된다. 어떻게 따르냐 하니까 박스 안에 기억.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시자가 아닐 것. 왜? 봐줄 수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니은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건축주의 추천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건축주를 봐준단 말이죠. 그래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직접 이 허가권자가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2번 나머지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보고를 읽어보시고요. 이어서 9번째 사용 승인입니다. 우리가 주택법상은 사용검사 받죠. 반면에 건축법상은 사용승인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사용승인은 주택법도 임시사용승인, 그 다음에 건축법도 임시사용승인 이렇게 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승인은 누구한테 받게 되느냐? 거기 일정한 경우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 건축물 허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이 다 공사가 끝났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거기 사용하려면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 신청한다. 즉 사용승인권자는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는 누구였을까요? 원칙적으로 그분들 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었죠.
절차. 관리 완료 보고서를 갖다가 첨부해 가지고 이제 사용 승인 받습니다. 그것이 1번이고 2번은 그럼 며칠 내? 7일 내 검사합니다. 현장 검사합니다. 7일 내 현장 검사에서 합격했을 때 사용 승인서를 내주게 되는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를 요거는 안 받아도 돼. 이런 건 그 검사를 안 하고도 사용 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거기 박스 안에 기억 니은은 뭐냐면 사용 승인 할 때 검사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용 승인 효과입니다. 당연히 사용 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하라고 시킬 수가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박스 안에 1번, 2번, 또는 1번, 또는 2번 이 두 가지 경우는 사용 승인서를 받지 아니하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첫째, 1번 허가권자가 기간 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건 합격됐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가 안 된 경우죠. 불합격의 경우는 절대 안 되겠죠. 두 번째, 소위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임시 사용 승인 받은 경우입니다. 2번은 거기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즉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이렇게 이 두 가지는 정식으로 사용 승인서를 안 받아도 더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관련 사용 승인 준공 검사 등 이제 나오는데 즉 사용 승인 받으면 여러 가지 덩달아 받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그냥 녹 신청 등을 받거나 했는데 앞에다 등자를 지면 되겠어요. 등자. 그래서 여기 괄호 2번에 반괄호 2번에 거기 보니까 관련 사용 승인 준공 검사 등 이제 이렇게 사용 승인 받으면 덩달아 받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있는데 특별히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녹 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나오는데 이게 등록 신청 등입니다. 등록 신청 등. 여기 등자가 빠졌어요. 등자를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등록 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인 경우는 거기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련 법률 검사 받은 걸 본다. 즉 사용 승인 받으면 이렇게 덩달아 받은 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의 기재에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 건축물 대장은 누가 기재하는 거 아니까 소위 대장 소관청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게 되는데 특별히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건축물 대장하는 그 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기가 사용 승인 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럴 경우 자기네가 이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한테 시키냐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시장 군수한테 야, 니들 이거 대장 좀 정리해라고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 대장에 적게 해야 된다. 왜? 이 시장 군수가 건축물 대장 정리하는 거거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안 합니다. 이 경우 이제 건축물 대장에는 설계자 등등 여러 가지를 적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넘어갑시다. 이어서 임시 사용 승인. 오히려 임시 사용 승인이 더 중요합니다. 74쪽 위에 괄호 4번 임시 사용 승인이 더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 임시 사용 승인도 누구한테 받냐 하니까 허가권자한테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괄호 2번입니다.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완료되긴 됐는데 아직 뭘 못했냐면은 나무 같은 걸 못했단 말이죠. 근데 나무 같은 거 못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식수 같은 걸 못했다. 식수 여기 먹는 물이 아니라 나무 심는 겁니다. 나무를 다 심어야 정원수 같은 걸 심어야 이제 완료가 돼야 정식으로 사용 승인 나가야 되는데 그 공사가 완료된 때가 언제냐? 한 염동설 안에 완료가 됐다. 그러면 나무를 심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조건 하에서 나중에 따뜻한 봄날이 오면 그때 나무 심는다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조건부로 임사용 승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반괄호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시험지에 제일 잘 나온 것은 밑에 반괄호 3번에 동그라미 2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임사용 기간은 2년이며 연장 얼마냐? 연장은 거기 몇 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임시 사용 기간은 2년이고 연장은 몇 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거기 대형 건축물 또는 안반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돼 있지. 즉 연장 기간은 몇 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 낼 때 임시 사용 기간은 2년이며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틀린 겁니다. 연장은 몇 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형 공사나 또는 안반 공사 등일 때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연장 기간을 특정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시험지에 매우 잘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7절 건축 통계와 건축 행정 정사나 건축 종합 민원실 나오는데 거기 제7절 75쪽입니다. 보니까 건축 통계 그냥 읽어보시면 됐고요. 건축행 전산화 이거 누가 관리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전산화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3번 건축허가 업무의 전산 처리 등 허가권자는 나오죠. 건축허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누가? 허가권자가 할 수가 되어 있죠. 이 경우에 전산 처리할 때 이제 승인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위 일에 따라 전산 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내고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뭘 심의 거쳐서 관계중앙행정기관회장의 심사를 거쳐서 다음의 구문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 군수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받게 될까? 넘어서 봅시다. 그냥 76쪽 위에입니다. 전국 단위 전산 자료는 누구한테 승인받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76쪽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시도 단위는 시도의사한테 승인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시군구는 어떻게 하냐? 이건 역시 시장, 군수, 군수장한테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그냥 참고로 시간 때 읽어보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76쪽 밑에 4번 건축종합민원실 요건 뭐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누가 이걸 설치하느냐? 소위 그분들이 설치하죠. 그분들이 설치한다.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 군수장이 설치하죠. 그 다음에 그 내용 하는 일 있죠. 민원실의 업무 내용입니다. 그걸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모두 7가지가 있죠. 꼭 10것은 아니고 참고로 보시면 되겠는데 한 2가지 정도 읽어드릴게요. 첫째, 사용 승인에 관한 업무. 두 번째, 건축사가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 및 임시 사용 승인에 관한 업무 등등등 이런 걸 하는구나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누가 설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그분들이 설치하는 거구나. 그분들이 설치 운영하는 거구나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77쪽 옆에 페이지입니다. 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문제 반드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여기는 1번 유지관리 일반 이건 읽어보시면 됐고요. 2번 유지관리의 세부 기준과 표준 계약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 수시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해서 고시해야 된다. 이 점검이 2가지가 있어요.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히 정기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78쪽 제2절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히 정기점검이 매우 중요하고 시험제가 계속적으로 나왔죠. 보니까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누가? 소유자나 관리자는 거기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허가권자한테 보고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실시 시기죠. 이거 기본 강의 때 강조해드렸는데 정기점검 시기입니다. 즉 일단 시기 언제를 갖다가 시기 잡냐? 사용 승인입니다.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해야죠. 10년이 지난 날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10년이 지난 날 사용 승인입니다.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해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괄호에서 좀 아시기 바랍니다.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수시점검 실시한 경우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계산해 가지고 2년마다 한 번 되겠어요. 예.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정기점검 대상일까? 좀 중요한 건물이 되겠죠.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인데 좀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1번 다중이용 건축물, 2번 보니까 집합건법상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3,000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다만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은 여기서 안 하고 주택법에서 하니까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나머지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봐놔야 됩니다. 네 가지는 좀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정기점검 대상 통지입니다. 즉 그분들은 정기점검 대상이 되면 미리 알려줍니다. 언제? 기준일부터 2년이 된 날에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된다.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에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린다. 누가? 그분들이 누구에게?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이제 정기점검을 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에 3개월 전까지 요거 체크하시고, 수시점검은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 화재, 침수, 재해재난 이거 특별한 경우 하는 게 오죠. 수시점검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 점검자. 그럼 누구한테 시키느냐? 소유자나 관리자가 이 정기점검, 수시점검할 때 누구한테 하도록 시키냐면은 전문가한테 시킨단 말이죠. 그 전문가가 누구냐? 거기 박스 안에 세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첫째 뭐냐? 보니까 건축사법에 따라서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를 시켜도 괜찮고, 둘째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감리 전문회사, 종합감리 전문회사인데 이것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바꿔드릴게요. 동그라미 2번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이거 있죠? 이 내용 동그라미 2번 요게 이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자입니다. 유지관리 시킨 친구인데 유지관리 점검자인데 뭐로 변하냐니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 용역업자입니다. 건설기술 용역업자 이게 시키면 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등록한 건설기술 용역업자라고 입을 고치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 누가 남았습니까? 세 번째 시트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이건 나중에 우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 보면 알겠지만 시도의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 친구한테 유지관리 점검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왜? 전문가니까. 다음 점검 결과 보고 6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했으면 30일 내 그분들에게 보고한다. 그다음 면제. 그분들은 점검해 보니까 우수하다 이럴 때는 정기점검을 다음 한 차례 한정해서 면제할 수 있다. 어쨌든 이 정기점검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정기점검 내용은 나올 수 있다. 2014, 2015 연달아 나왔고 2016년도도 굉장히 유력하다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거기 8번 건축물의 점검 관련 정보 제공, 9번에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나오죠. 유지관리 지원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새로 생긴 제도인데 9번입니다. 8쪽 1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및 시장 군수청장은 즉 그분들은 단독택 및 공동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35조 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개량, 보수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위해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유지, 운영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바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누가? 그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옆에 81쪽 제3절 건축물의 철거 멸실 1. 건축물의 철거 시용 신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어쨌든 이 건축법에서 대부분 다 누구한테 간다고요? 그분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할 때 그분들에게 가게 되는데 일단은 1번은 건축법상은 그분들에게 신고한다 맞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시행규칙상은 며칠 전에 신고하느냐 요거 며칠 전에 신고하느냐 요거 해드렸는데 7일 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7일 전이 아닙니다. 7일 전 시험지 매우 잘 나왔는데 이제 7일 전이 아닙니다. 3일 전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거기 페이지 거기 81쪽에 동그라미 2번 7일 전 철거 신고 7일 전 이거 시험지 많이 나오는데 이젠 7일 전이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며칠 전으로 변했느냐? 3일 전입니다. 3일 전. 꼭 고쳐놓으세요. 3일 전으로 개정됐다. 3일 전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7일 전 하지 않고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신고합니다. 신고서 제출합니다. 누구에게? 그분들에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멸실 신고입니다. 철거 신고는 자진해 하는 거고 2번 멸실 신고는 뭐 하는 경우다? 요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재해 같은 거 또는 뭐 지진 같은 거, 홍수 이런 것 등등을 해서 된 걸 멸실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멸실된 후 신고하는데 며칠 30일입니다. 멸실된 후 30일 내 신고합니다. 멸실된 후 30일 내 신고한다. 철거는 철거 예정일 3일 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통보 같은 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큰 거 넣었고요. 이어서 82쪽 위에 건축물 대장 기재 읽어보시면 됐고, 다섯 번째 건축물의 성면 제거 처리. 이건 좀 잠깐 볼게요. 이제 건물을 철거할 때 또는 증축할 때 성면이 들어있는 건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떡하냐? 왕창 이렇게 무너뜨린 다음에 성면을 갖다가 툴툴툴 털어가지고 따로 옮기는 거냐? 아니면 미리 성면만 띄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너뜨리거나 철거하냐? 그런 뜻입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먼저 성면을 먼저 제거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증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뭐 철거를 하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면부터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걸 주의하시라. 우선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5번 건축물의 성면의 제거 처리 내용이었습니다. 제4절 건축지도원. 건축지도원은 제가 기본강의 때 해드렸는데 누구가 건축지도원을 지정하냐 하니까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정하게 되고 지도원을 하는 일이 시험지 나왔는데 83쪽 위에 나오죠. 83쪽 위에 박스 3가지 보니까 주로 뭐다? 확인 지도 단서, 그다음에 확인 지도 단서 이런 것이 건축물을 철거를 명하거나 또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제5절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촉탁. 일단은 건축물 대장 같은 건 누가 관리하느냐? 그분들이 관리합니다. 건축물 대장은 그분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넘어서 얘기합시다. 거기 어떤 경우에 건축물 대장 같은 거 관리하느냐? 기재하느냐? 거기 박스 안에 84쪽의 박스 안에 6가지 경우가 바로 건축물 대장 정리하고 기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데 한두 가지 받을까요? 1번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2번 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해서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근데 2번이 더 중요한데 등기 촉탁이 좀 중요한데 약간 중요한데요. 이건 뭐냐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건축물 다 지었죠. 그러면 뭐 받는다? 사용승인 받았죠. 그 다음에 등기부부터 만드느냐 아니면 대장부터 만드느냐를 보시면 대장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부터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등기부에 올립니다. 등기가 나중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등기는 법원 소속이고 대장은 소위 말해서 대장소관청, 아까 그분들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권리관계는 등기가 우선하고 소위 말해서 실제적 기재관계, 즉 층수, 면적, 구조, 용도 등등 이거는 이제 대장이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이 없어졌다, 층수가 변했다 이럴 경우는 이제 대장이 우선하니까 그걸 갖다가 거기 대장소관청에서 누구한테 등기소나 등기과에다가 고치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왜냐? 이 사실적 기재관계는 대장이 우선하니까. 그래서 대장의 기재에 맞춰서 고치시라고 등기소에 촉탁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 등기촉탁 이해가 되겠는데, 반면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건 권리관계죠. 이건 반대로 이제 등기소에서 대장소관청에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나오는데 그분들은 박스 안에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지번 또는 행정구의 명칭 변경 등등 4가지. 이럴 경우에는 등기소에다가 촉탁합니다. 촉탁사항이 4가지가 있죠. 아시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내용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사용 승인 얻은 건축물로서 그 사용 승인 내용에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의 변경이 있다. 이 경우에 요거는 말이죠. 물론 등기소에다 촉탁하겠는데 다만 이 경우에 신규 등록인 경우 신규 등록은 제한다. 신규 등록은 제한다. 말이 보이는데 어디 보이냐면 바로 위에 본문에 보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가로열고 동그라미 이 경우에는 신규 등록은 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이게 뭔 소리냐? 신규 등록은 대장에다 처음 올리는 걸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고 등기부에 처음 올린 걸 보존 등기라고 부르는데 아직 여기에 이제 대장에 처음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번인 경우에 이제 대장에 처음 올렸으면 등기부가 아직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장 떼다가 등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등기가 없단 말이죠. 그럴 때는 촉탁할 수 있다 없다? 그때는 촉탁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5쪽 제5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여기도 한 문제 이상 꼭 나오죠. 꼭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지 안전. 대지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고 거기 옹벽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 옹벽에서 아마 제가 1번, 2번, 3번까지는 얘기했을 겁니다. 이제 4번, 5번, 6번 있죠. 86쪽 위에 동그라미 4번, 5번, 6번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 강의 할 때 1, 2, 3을 해드렸을 것이고 동그라미 4번, 5번, 6번을 좀 같이 설명드릴게요. 옹벽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심화 강의 듣는 분들은 반드시 기본 강의 제가 40강 정도 해드렸는데 반드시 꼭 그걸 갖다가 숙지를 하신 다음에 이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옹벽 설치 들어갑니다. 그래서 옹벽은 경사도가 1대 1.5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5 이럴 때 경사도일 때 이 부분에다가 옹벽을 쌓게 됩니다. 쌓게 되는데 그리고 높이가 1m 이상이 되고 2m 이상일 때는 콘크리트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옹벽 외벽면 막 튀어나오면 안 되고요. 이것이 바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었고 넘어가서 거기 4번입니다. 옹벽 위 가장자리부터 안쪽으로 2m 이내에 묻는 배수관 등등은 거기 주관, 주철관, 강간 또는 흙관을 하고 이 부분은 물이 새지들 않도록 해야 된다. 즉 여기 이게 대지가 있으면 옹벽이 돼 있죠. 여기 제일 위에 위 가장자리부터 2m 이내에 묻는 배수관. 여기다 이제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여기다 배수관 문단 말이죠. 이럴 때 이제 배수관이 이렇게 묻으면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렇게 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옆으로 보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묻히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데 물이 새면 안 되고
또 이게 튼튼한 걸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걸로 하라고요? 거기 주철관, 강간 튼튼한 걸로 해야 된다. 왜? 물이 새면은 이 물이 여기 스며들면 이 옹벽이 물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뜻이고. 동그라미 5번입니다.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해야 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 2m의 지피효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을 배수하여 옹벽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일단은 여기 이 부분 면적 있죠. 여기 여기 면적에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그 배수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배수 구멍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렇게 옹벽이 돼 있으면 이 옹벽을 전면으로 보면 이렇게 됐죠. 옹벽이 닫히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제 이런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3제곱미터마다 배수 구멍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제일 위에 위에 빗물이 들어오면은 이 빗물을 갖다가 요 위에 지피효수의 물 여기 빗물 떨어지죠. 이 물을 갖다가 잘 빼내야 됩니다. 이게 가만히 스며들면은 요게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이걸 잘 빼내라. 그 얘기입니다. 지피효수는 보니까 옹벽의 윗가장자리 2m 안쪽으로 2m에 있는 지피효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을 배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2m에 있는 요 지피효수는 스며들게 하면 안 되고 따로 물을 빼든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6번째입니다. 성토 부분의 높이는 거기 대지의 안전 등의 지장이 없는 한 인접 대지의 지표보다 0.5m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성토할 때 이렇게 됐으면 여기 이렇게 올렸으면 여기보다 이 옆에 있는 대지보다 이것이 0.5m 이상 흙을 돋워서 올렸으면 0.5m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 등에서 부득이 하면 어쩔 수 없고 어떤간에 이렇게. 그래서 요거 2m 이내. 2m 이내죠. 2m 이내. 그리고 성토한 부분은 옆에 대지보다 0.5m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제곱미터마다 하나씩 어떻게 하나 이상의 뭐가 있어야 되고 배수구멍이 있어야 되고 물 빠지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말이지 전체적으로 이 옹벽이 무너지지 않게 되겠죠.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옹벽을 끝내고요. 이어서 대지의 조경입니다. 조경 면적이 얼마 이상 할 때 200제곱미터 이상 할 때 200제곱미터 이상 할 때 조경 설치하는 것이죠. 알고 있고요. 예외가 있죠. 예외 거기 설치 예외에서 거기 모두 10가지가 있죠. 예외 2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적용 안 하는 경우가 있다. 거기 1번 녹지 지역에 할 때 2번 3번은 뭐냐면 공장인도의 면적이 다를까. 면적이 2번은 대지를 따져서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고 동그라미 3번은 같은 공장인데 공장 건물 크기이기 때문에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용어가 그 단위가 숫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대지 적용의 예외에 있어서 공장은 두 가지가 있다. 대지 기준할 때 5,000제곱미터 미만할 때 안 해도 괜찮고 공장 크기를 기준할 때 건물 크기를 기준할 때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할 때도 역시 안 해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안 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히 5번에 대지 연분이 함유되어 있다. 6번에 축사다. 또 7번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다. 그 다음에 8번 좀 봐드릴까요?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이다. 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거적 사업적에 설치하는 걸 해야 됩니다. 주거적 사업적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은 설사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설치하라 그 뜻입니다. 또 9번에 봅시다. 국토법상 자연환경보호지역,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건축물 역시 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야 됩니다. 그 뜻입니다. 10번 기타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지에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거 공장 두 가지 이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건 안 해도 괜찮다. 원칙으로 얼마 이상인데 200제곱미터 이상인데 이어서 옥상 조경의 특례 옥상 조경의 특례가 오히려 감정평가서 같은 데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상 조경 특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옥상 조경 특례는 뭐냐면 원래 조경은 어디에다 하는 게 원칙이냐 하니까 이렇게 대지 위에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근데 어디에도 괜찮다? 여기 옥상에도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옥상은 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부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면적의 3분의 2만 쳐집니다. 그리고 이 옥상에 심은 것은 원래 심을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를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옥상 조경물이란 뭐냐? 원래 대지에다 심어야 되지만 옥상에 심어도 괜찮다. 다만 옥상에 심은 건 100% 쳐주지 않고 3분의 2 면적을 계산해 준다. 다만 아무리 많이 심었다 하더라도 옥상에 심은 거는 원래 심어야 하는 면적의 반 넘게는 인정을 안 해준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핵심 용어는 이겁니다. 거기 옥상 조경 특례 해가지고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건축법 기준에 따른 조경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요거 있죠. 그래서 3분의 2하고 100분의 50의 의미를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개공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에 있어는 거기 대상지역 4가지 이건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일반 사업적, 준주거적, 사업적, 중업적, 기타적은 다 해드렸고요. 넘어가서 보면 대상 건축물 이것도 해드렸습니다. 대상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등등인데 면적이 얼마 이상이다? 받음 잡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설치 면적,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다라고 입니다. 해드렸고요.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100분의 15가 아닙니다. 설치 기준, 필로티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한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고, 두 번째 환경 친화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적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 효과, 건축법적으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여기 높이 제한은 가로구역 높이 제한인데 이걸 올려줄 수가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뭐만 올려주냐는 넘어가서 얘기합시다. 시행령에서는 뭘 올려주냐 하니까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56조는 뭐냐 하면은 용적률, 60조는 가로구역 단위 높이 제한 이 두 개만 올려줍니다. 즉 건축법적으로는 건폐율도 올려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시행령 내려가면 건폐율은 올려주지 않습니다. 뭐만 올려준다? 용적률과 가로구역 단위 높이 제한만 올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하지? 법에서는 건폐율도 올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올라가서 얘기합시다. 1.2배. 1.2배 올려준다 할 때는 절대 건폐율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1.2배 나올 때는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1.2배, 용적률 1.2배, 가로구역 높이 제한 1.2배 이하. 둘 다 1.2배 이하인데 특별히 1.2배가 들어가면 용적률과 가로구역 높이 제한, 60조 높이 제한만 얘기합니다. 만약에 건폐율의 1.2배 이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절대 1.2배 이하 할 때는 건폐율은 안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공지 활용. 이건 뭐냐면 거기 60일 이내 기간 동안 판촉 활동 같은 거 문화행사 할 수 있다. 거기서 뭐 추첨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6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지의 분할 제한.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해드렸어요. 용도지역별 분할 제한. 이 면적 꼭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60, 150, 150, 200, 그 다음에 60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면적 꼭 외우신다. 분할 제한 기준 면적 꼭 외우셔야 돼요. 60, 150, 150, 260 주상, 공로, 기타 순으로. 그런데 올라가서 기타 건축 규제에 따른 분할 제한이 나오죠. 이걸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0쪽 위인데 기타 건축 규제에 따른
분할 제한. 이게 뭔 소리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다시피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인 경우에 이게 분할할 때 쪼갤 때 너무 자잘하게 쪼개면 안 된다. 주거적 같은 6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주거적이다 그러면 기준이 얼마였죠? 60제곱미터 이상이었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주거적 이 100제곱미터 쪼개면 되겠죠? 6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합격이죠. 면적은 합격인데 문제는 뭐냐? 이게 도로가 있을 때 여기 만약에 3m였다. 원래 도로하고 대지는 몇 미터 접하도록 하냐면 그 뒤에서 배우겠지만 또 기본과에서 배웠지만은 2m 이상 접하면 됩니다. 2m 이상. 2m 이상 접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분할할 때 100제곱미터 면적상은 합격이잖아요. 6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근데 이걸 가져갈 때 이게 몇 미터 가져가느냐? 이 분할하면서 몇 미터를 가져가느냐? 여기 만약에 2m를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 나머지 대지는 이 부분은 몇 미터만 접하는 게 남았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1m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지는 나머지 대지는 1m가 접하잖아요. 그러면 기형적인 대지가 된단 말이죠. 원래 2m 이상 돼야 되는데 그래서 면적만 맞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것도 고려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1번에 거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래서 혹시 분할해 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대지가 2m 이상 돼야 된단 말이죠. 2m 이상 된다. 이것도 2m 이상 돼야 될 것이고 여기도 2m 이상 돼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해야 되고 왜? 못 미치게 분할하면 안 되죠. 2m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m 이상 맞춰야 되고 또 건폐율, 용적률 등등 나오는데 이건 뭔 소리냐? 만약에 이게 주거적이다. 이것이 400제곱미터를 갖다가 분할했다. 주거적이다. 합격이죠. 왜? 6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근데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은 이 건물이 있는 대지는 이제 면적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거 건물이 있는 대지는. 이 건물이 있는 대지는 대지가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건축물은 가만히 있는데 대지가 줄어들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올라간 효과가 있을까요? 내려간 효과가 있을까요? 건물은 가만히 있는데 대지를 이거 분할해 가보니까 대지가 줄어들었잖아요. 이때는 건물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올라간 효과가 있을까요? 내려간 효과가 있을까요? 올라간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올라갔는데 원래 기준에 몇 프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걸 너무 많이 잘라내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엄청나게 기준 퍼센트를 너무 오바되게 올라가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 2번에 건폐율도 고려되고 3번에 용적률도 고려되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고려해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괄호 3번 건축 협정이 됐을 때는 그때는 분할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안 지켜도 괜찮다. 건축 협정이란 뭐냐면 그 구역 내인 사람들이 협정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그냥 조그맣게 분할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협정하는 겁니다. 100% 동의받는 겁니다. 그럴 땐 또 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건축 협정이 인가된 경우는 분할할 수 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5강을 끝내고 쉬셨다가 제6강은 90쪽에 5번 대전의 공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